안녕하십니까. 원주북대통 안정환 실장입니다. 오늘은 송래관의 재미있는 궁궐기행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그 청소년을 위한 5 궁궐 안내서가 되겠는데요. 그냥 궁궐을 갖다가 이렇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궐을 구조를 토대로 해서 궁궐에 따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. 왜 궁궐이라고 불리우는지, 그리고 궁궐에서 쓰는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잖아요. 그 말을 궁궐의 기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궁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. 궁이란 우선 임금님이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궁전이 있는데요. 궁전은 그 궁의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. 궁전은 그러니까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전이 따로 있고 왕후마마가 살고 있는 궁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궁전이라고 하고요. 궁궐이라는 게 있습니다. 궁궐은 궁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궁전들을 갖다가 싸고 있는 담. 원래 궐이라는 게 담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궁전들이 모여 있는 커다란 담을 가지고 지칭하는 말이 바로 궁궐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궁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궁궐에서 나온 말들 중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. 자, 우선 궁전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, 모여 있는 곳이 궁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은 뭐라고 할까요? 중궁전이라고 하죠.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중궁전 마마. 그래서 줄여서 중전 마마가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후궁들은 왜 후궁이냐? 궁의 뒤편에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후궁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자를 다른 말로 동궁이라고 하잖아요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임금이다 그래가지고 궁의 동쪽에 동궁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동궁 또는 세자라고 불리는 것이죠. 그런데 왜 임금님이 사는 궁궐이 5개나 되는 것일까요?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한 시대에 우선은 2개의 궁궐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. 우선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. 반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불이 날 수도 있고요. 이러다 보면은 임금님과 그 식소들을 갖다가 아무 데나 거처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반드시 2개 이상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, 그 다음에 수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궁전을 갖다가 자꾸 더 짓게 된 것이죠. 그 외에도 역사에 보면은 후궁이 너무 많아서 별궁을 지은 적도 있고요. 심지어는 저기 조선왕조의 어떤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크게 지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궁궐에서 있던 그 석조물 중에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해태상입니다. 해태상은 뭔지 대부분들 아실 텐데요. 상상의 동물로 눈이 이만한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 궁궐 앞에 해태상 앞에서는 누구라도 가마에서 내려서 임금님을 걸어서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예전에도 나이가 많이 드신 정승분도 그 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석조물이 현대의 법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청사 앞에서 서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청렴하라는 뜻에서 세워놓다고 합니다. 자, 제가 궁궐에서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은 바로 편전입니다. 이 편전은 임금님의 집무실인데요. 사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임금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우측에는 문반이, 좌측에는 무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양반이라고 불리죠. 임금께서 어떤 정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갖다가 해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문부 양반과 치열한 어떤 논리적인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임금님이 어떤 논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정책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. 반대로 어떤 문부 양반이 어떤 정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임금님을 설득을 못하면 그것 또한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. 이처럼 조선의 어떤 정치 형태가 중앙 집권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통과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편전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선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어떤 궁전의 이런 구조만 갖고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